사장님, 뭐라도 해보셔야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체중 부도는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자로 저희가 선정됐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납품 일정이며 품질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내일 저희가 납품 계약서 작성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 예, 사장님. 시청 납품 우리가 됐단다. 예? 진짜요? 내일 계약서 쓰러 오라니까 이 과장이 책임지고 관련 서류 준비해라. 예. 아, 그런데 사장님, 왜? 이 시청권 납품하려면 지금 가동 중인 공장에서 물량을 다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 지난번에 봤던 공장 부지는 그대로 있나? 예, 이 터는 좋은데 가격이 비싼 편이라 그런지 그대로 있다고 중개상이랑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땅 사자. 공장 지으시려고요? 공장 지어서 시청 물량 맞추지 뭐. 시청 거 계약했으니까 다른 관공서랑 연결도 좀 되겠지. 아니, 그래도 이 땅값이며 공장 건축비랑 만만치 않을 텐데요. 회사에 자금 여력도 아직 그리 많지는 않을 테고. 투자 받아봐야지. 투자요? 그래. 우리 제품이 요즘 관공서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이 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서 투자 받으면 공장 짓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투자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그 공장 부지는 이 과장이 계약 진행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잘 될 일만 남았겠지. 하자. 최 사장님, 땅 어떻습니까? 공장 부지로 안성맞춤이네. 착공 들어가면 언제 가동된다고? 최 사장님이 투자해 주시면 연말에는 공장 가동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로아스 인증이다 뭐다 해서 섬유도 친환경 제품이라야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기계도 고가 라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투자금은 얼마나? 넉넉하게 30억 정도 해주시면. 30억?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오 사장.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데다가 공장도 알짜라고 소문 듣고 투자하는 거 알죠? 그럼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섬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10년 넘게 회사를 끌어오며 신뢰를 쌓았고 공급처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했고 저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공장 건축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최 사장님 투자금 상환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3억 안 주면 압류 건다고 하셨습니다. 압류? 언제까지 줘야 하는데? 오늘이요. 자금 여력 없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말에 로열 리조트 그룹에서 매매 대금 5억 들어오고 있어서 기회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십니다. 내가 통화 한번 해볼게. 최 사장님, 저희 원금 상환 기일을 이달 말까지로 조금만 늦춰주시면. 안 됩니다. 매번 기일을 늦춰달라, 연기해달라. 나는 돈이 남아 돌아서 빌려준 줄 압니까? 이번엔 날짜 지키세요.
저희 이달 말에 들어올 그 대금이 있는데 오늘 상환 안 하면 회사 압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합류를 하신다니요. 아니 그쪽 직원만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들도 월급 줘야 됩니다. 오늘까지 안 주면 압류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사장님, 어떡하죠? 방법이 전혀 없나 이 과장. 예. 아이, 사장님, 기운 차리십시오. 방법을 찾아봐야죠. 압류라니.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떡하노?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죠. 아이, 사장님. 아우,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오재희 사장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될 텐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희 씨는 10년 넘게 섬유 관련 제조업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다른 기술력과 꼼꼼함으로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고 규모는 적지만 탄탄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죠. 그러던 중 관공서와 꽤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물량과 기일을 맞추기 위해 오재희 씨는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재력가 최순호 씨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1년 후 약속했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순호 씨는 오재희 씨 회사를 압류해 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기게 된 상황. 오재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이대로라면 회사가 부도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김영석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2020년부터 법원의 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는 뉴스 기사를 시작으로 전례 없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오재희 씨처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기업 회생 또는 기업 파산 제도입니다. 오재희 씨 같은 경우에도 기업 회생 또는 기업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개인 회생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기업 그렇죠. 회생이나 파산은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 회생, 파산은 어떤 때 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재희 씨처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가 기업 회생 또는 기업 파산 제도입니다. 네. 기업 회생의 경우에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금융 부채 등이 많아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처했을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하면 3일 내에 보전 처분 즉 변제 금지 결정이 나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서 채권자들이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시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채무는 다 동결되고 네. 그리고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를 구입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생 담보권, 그 담보가 있는 채권은 탕감률이 높지 않지만 담보가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탕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탕감된 채무를 5년에서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5년에서 10년 분할 상환만 하면 기업이 그냥 정상화되는 겁니까? 네, 탕감된 부채를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부채를 변제를 하면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이런 기업 회생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이 대상인데요. 개인도 부채가 50억 초과하게 되면은 예. 개인 회생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회생에 준해서 일반 회생이라고 기업 회생에 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사건의 오재희 씨는 지금 기업 회생이 나을까요? 파산이 나을까요? 오재희 씨처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우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기업 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줄 거는 보류시키고 받을 것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줄 거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압류가 당하는 상황이라면은 회생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에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회생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유동성 위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이미 많이 투자된 상태이고 네. 기업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피해가 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조정한 다음에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업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와 기업의 계속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요. 기업의 계속 가치가 크다면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의 청산 가치와 계속 가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기업의 청산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이런 것들 다 매각하고 경매를 넣었을 때 평가되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네. 기업의 계속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자산의 총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회생을 결정할 때 기업의 계속 가치가 크다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단계는 기업 회생 시 가장 중요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기업 회생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 계획안은 채무자 회사, 지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이 준비해서 낼 수 있고 또 부채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자 그리고 또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부터 인가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 촉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촉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 요게 딱 걸리는데 채권자 동의가 이 개인 회생에서 굉장히 좀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탕감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채권자들로서는 지금 청산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총액보다 비록 탕감이 됐지만 회사를 계속 유지해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총액이 높다면은 원금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동의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담보가 있는 채권자들을 회생 담보권자라고 하고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을 회생 채권자라고 하는데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4분의 3, 회생 채권자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요, 지금 오제이 씨 회사의 회생 계획안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오제이 씨 회사는 3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압류가 걸린 상황이에요. 오제이 씨에게 기업 회생 제도가 좋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 원은 회생 채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수가 있고 5억 원의 채권에 대해 압류된 것은 회생 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받을 거는 다 받고 지급할 것은 보류하고 그리고 네. 탕감한 이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제이 씨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도를 통해서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큰 네.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짚어야지요. 아무래도 제가 좀 직원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아. 기업 회생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네. 예, 오제이 씨도 그 부분에 가장 크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우선 기업 회생 제도는 모든 것을 탕감하지만 탕감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요.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채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기업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당금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채당금. 최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최당금이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을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채당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도 어려워서 이제 급여를 못 받고 나가게 되면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을 통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로자가 예.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국가가 이를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당금은 그럼 근로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법률 대리인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디레해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회생 절차를 기각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그리고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각되는 각 사유를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재신청했을 경우에는 보통 다시 받아들여질 경우가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계속 기업 가치가 존재한다면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는 게 어쩌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재희 씨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또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금난으로 기업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대부분의 기업 대표자님들이 회생 절차를 꺼리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신과 동일시해서 회생 절차가 회사가 없어지는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생 제도는 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서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회생 제도가 있는 한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을 영위해 오셨다면은 회생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